자, 안녕하세요. 12월 22일 마감 영상. 저는 진행을 맡은 평주 정보 스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모처럼 좀 반등장이 나왔습니다. 목요일장이었는데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1% 넘게 반등이 나와 주었는데, 일단 오늘의 반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앞으로 이제 뭐 상승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제 시황적인 부분을 제외하면은 어찌됐건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좀 지속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새로운 부분은 바로 이 지수 흐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먼저 좀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뭐 지금의 상승이 앞으로의 이제 뭐 방향성을 정했다, 아니면 뭐 이거 시그널이 나왔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은 최근 흐름에서 지수가 어떻게 흘러갔냐면은, 뭐 이것도 반복되는 얘기인데 FOMC 이후에 소매 판매 지수가 나왔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거 소매가 이 정도고 소비가 위축된 상태면은 이제 뭐 경기 침체 우려감 뭐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증시가 좀 밀렸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다시 분위기를 바꾼 기점이 되었던 게 바로 나이키였습니다. 나이키 실적 발표 전부터 이거 잘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좋게 나왔죠. 그리고 전일에는 이제 시간의 급등이었고, 실제적으로 이제 본장에서 12%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나이키가 대표적인 소매 판매 업체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살아나니까 그동안 우려했던 게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이제 또 기대감이 생겨났고, 오늘 뭐 수급적으로 보면은 기간이 많이 담았는데 이거는 이제 연말 이제 배당 배팅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외국인 수급인데, 오늘 뭐 외국인이 크게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선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FOMC 이후에 쭉 빠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등 정도지, 이게 앞으로 이제 쭉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오늘 그 기점이 나왔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오늘 당장 뭐 추가적인 미국 증시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소식에 또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음,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어차피 증시는 좋게 보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은 좀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다시 또 빠진 거에 대해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아시아 증시의 경기 회복이 그러한 이제 상승을 이끌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1월 달에 아마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환율 뚝뚝 떨어지고 있죠. 일본의 이제 긴축 때문에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요. 자, 환율이 떨어지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을 할 수가 있다.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근데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이러한 가능성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중국이라는 키워드인데, 나이키가 원래는 이제 예상치가 되게 안 좋았었거든요, 실적이. 근데 가이던스도 이제 상향했어요. 그 배경의 주요 원인이 뭐냐면은 중국 리오프닝을 뽑았어요. 중국인들도 이제 나이키 많이 사잖아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이제 나이키도 앞으로 이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이던스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을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음.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자, 보실게요. 자, 뭐 오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상가 영업 재개, 고객 증가, 베이징 등
북방 일상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 양성 직장인들도 업무 복귀하고 있고 미감염자 뭐 감염을 각오하고 있다. 자, 이게 중국이라는 게 지금 이제 시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어차피 하려고 그랬어. 근데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기로 바꿨잖아요. 자, 그러는데 그 코로나 감염자가 많아진다 해가지고 이거 정책을 지금 발표한 거를 철회를 할 중국은 아니잖아요. 중국이 쪽팔리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자기들이 이제 세상의 중심이고 1등이라고 생각을 하는 중국에서 그렇게 이제 쪽팔리는 행동을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큰 흐름에서 어차피 이제 리오프닝을 하는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코로나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둘 다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 아마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가 가겠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 오늘 흐름에서도 양쪽 섹터 다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오프닝 쪽으로 훨씬 더 강세가 있었지만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순간 물을 한 잔 해버렸네요. 자, 아무튼 계속해서 이제 오픈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3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도 이제 쭉 종합을 해보면은 국내선 88% 회복을 하겠다. 중국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차량 오부제를 지금 일시적으로 일시적 해제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 항공사인 이제 길상항공에서는 내년에부터는 이제 국제선을 재개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요렇게 이제 정책이 바뀌고 나서, 바뀌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코로나가 이제 3년째니까 4년째죠. 3년이 된 거죠. 이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춘절이 돼요. 이게 중국 춘절이 언제냐면은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거든요. 이제 장기간 휴가 기간이잖아요. 지금은 소비 촉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춘절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책이 바뀌고 나서 첫 이제 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소비가 촉진이 될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경기 회복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소비 촉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사심을 조금 보태가지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도 대체 휴일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스갯소리로 한 진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일주일 정도를 휴가를 다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사심 진짜 조금 보태가지고요. 아무튼 지금 이런 소비 촉진이 되게 중요한데, 중국이 지금 1월 31일부터 2월 6일까지 장기간 이제 춘절 기간도 이제 앞두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좀 또 길지 않죠? 구정 있잖아요. 아쉽습니다, 많이. 네.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내년에 경기 회복 쪽으로 조금 더 분위기가 이제 잡혔어요. 그 전까지는 결국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냐 경기 회복이냐 이 저울질에서 저 소매 판매 진수 그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상태다. 저는 어차피 갈 방향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한 5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빠졌었잖아요. 좀 과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어차피 회복이 쪽으로 다시 또 분위기가 올 건데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거를 결국에는 딱 이게 도화선 작용을 할 수 있는 뭔가 트래커가 필요한데 그게 이번에 좀 나이키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시그널적인 흐름이 나온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산재되어 있는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뭐 외국인 수급 쪽으로 뭐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고무적인 거는 일단 오늘 대기업들도 저점 라인에서 저가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점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외국인 수급도 확실해진 것도 없고,
이번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금투세나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확실한 방침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나오면은 막 27일 날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그 확정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그게 좀 불확실함이 확정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잠재적으로 잠정 합의로 뭐 대주 요건은 30억 이렇게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런 것들이 나오고 오히려 지금 어차피 좀 연말 연시 네, 좀 한산한 흐름 속에서 거래 대금도 확 줄었고 그런 것들 이제 확정도 되고 하면서 좀 내년 산타 랠리보다는 이제 좀 1월달 내년을 좀 더 보면은 방향성이 좀 더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해서 봐야 되고요. 오늘 뭐 코로나 쪽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전반적으로는 조금 밀리는 흐름이었는데 결국에는 뭐 예상했던 대로 독일 쪽에서 근데 이제 화이자 바이오테크 쪽으로만 줄 줄 알았는데 화이자 물량까지 이제 지원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화이자 관련주가 또 움직임이 있었고요. 참 KPS 생명과학이 계속 대장으로 움직이는데 얘는 화이자 관련주에서 네 아니게 된 지 좀 오래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뉴스가 나오면 계속해서 KPS 생명과학이 먼저 움직임이 나옵니다.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아주고 오늘 전반적으로는 리오프닝 쪽이 많이 강세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코로나 쪽으로는 조금 네,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양쪽으로 저점 매수를 가져가면 또 뉴스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이 리오프닝 쪽으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뭐 제가 그 소비재 쪽으로는 어제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린 게 딱 이제 세 가지 중심으로 보자. 공구음원, 네, 첨단 글로벌,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2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원래 또 FNF가 있는데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원래는 이제 중국 쪽으로 MLB 쪽으로 이제 좋은 리포트가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을 줬는데 그러다가 이제 상승을 계속 이어가면서 뭐 FNF 엔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수 하락에 또 관심을 받는 종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지수 상승에도 올라갔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중국 소비재 쪽은 맞거든요. 조금 네 여러 가지 곁다리가 좀 엮인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 FNF 홀딩스 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항공주는 근데 예전부터 좀 정리하고 넘어갔던 거라 가지고 항공주 계속 좋죠. 그리고 우리 방에서 미리 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물류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해운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해운주가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대한해운이 뭐 7.5%, 펜오션이 6.3%, HMM이 4.4%. 이거는 계속해서 봐야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이제 중국이 이제 정책을 바꾸고 개방을 하면서 이제 풀릴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같이 한번 먼저 볼까요? 보자. 네,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상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SCFI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꺾이는 흐름이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꺾이겠죠. 근데 선제적으로 일단은 BDI 지수에서 먼저 턴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턴을 하고 있죠. 요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면 갈수록 해운주가 계속해서 관심을 받을 거예요. 약간 선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좀 흐름이 오늘 조금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로 와 봤죠 와 엄청 올라갔죠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차피 물류 쪽으로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이제 해운주 섹터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고 또 반대적으로 저기 뭐야 코로나 관련주가 또 안 가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트리플 데미기이기도 하고, 오늘 막판에도 이제 감기약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계속 그런 뉴스는 나올 수밖에 없다. 자, 우리나라 확진자도 지금 75,744명 나왔어요. 조만간 또 10만 명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하루 확진자가 지금 50만 명 네,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뭐 진단키트 주고, 무상으로 주고, 마스크 권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검사소 다시 오픈하고, 뭐 이런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거 좀 더 확대될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뉴스는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관련주들 저점 주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나왔던 챗봇부터 볼까요? 챗봇 관련주가 오늘 좋았는데 얘네는 수급도 좋았거든요. 좀 추가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좀 더 강하고 아직까지 이제 계속 추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예전에 이제 이 뉴스가 발단이 되었는데, 그 오픈 AI에서 이제 그 챗봇 GPT 3.5 버전에 대한 거를 이제 영상에서 충분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포인트가 바로 요거였어요. 하나는 이제 내년에 4.0 버전이 나올 건데, 이게 이제 거의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 수준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요거인데요. 내년 매출을 이제 2,613억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 2024년에는 5배로 늘려가지고 1조 3천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되게 웃긴 게, 이게 뭐 미래 기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AI 챗봇 쪽이잖아요. 내년 매출, 이제 바로 다음 주면 내년인데, 내년 매출이 2,613억이라고 했어요. 이제 오픈 AI가. 자, 그런데 우리 챗봇 관련주를 보게 되면요, 되게 신규 상장 관련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오픈 AI는 이걸로 이제 매출을 2,600억 잡았는데,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일단 신규 상장주로서 뭐 악성 매물도 딱히 많이 없고, 되게 가벼운 종목들이 많아요. 발행 주식 수도 적고, 그 다음에 뭐 12 발행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적잖아요. BW 이런 것도 잘 없고. 자, 얘 솔트룩스도 이제 내년에 이제 AI 챗봇 루시아를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얘가 시가총액이 1318억이에요. 오픈 AI는 매출로만, 시가총액이 아니라 매출로만 2,6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얘가 시가총액이 1,477억입니다. 셀바스 AI 1,510억이고요. 또 뭐 있죠? 핀텔 다 신규 상장주인데 얘는 시가총액이 808억이에요. C랩 얘는 조금, 네, 신규 상장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만, 네, 시가총액이 931억입니다. 931억. 그러니까 야, 이거 이 정도 시장 인기에 앞으로 미래 기술 전망과 시장 성장 고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PI가 매출 그 정도로 목표로 잡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와, 이거 얘네들도 이거 시장에서 충분히 성장이 급성장을 하겠는데, 지금 시총 대비해서. 근데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그 루시아라는 거를 또 내놓는다고 하니까 이거 급성장 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심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수급도 되게 좋거든요. 얘네들 수급 관련주로 저는 보고 있었던 섹터인데, 오늘도 이제 추가 상승을 하면서 한 요런 포인트 정도는 좀 같이 정리를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LG 에프카 얘기가 나왔죠. 오늘 현우산업이 아쉽게도 이제 상한가 마감은 못했는데, 거의 상한가 급등까지 나왔었죠.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게 계속 이제 LG 쪽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협업설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올해 연말쯤 되니까 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점을 찍은 게 바로 이 오늘의 뉴스였던 것 같아요.
애플과 공동 협의체 구성한다. 전자, 이노텍, 엔솔들이 참여를 하고 무엇보다 애플 측이 먼저 협업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또 LG가 또 아니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공동 협의체를 꾸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은 어? 요일세는 그게 없네. 그 합작법인 대형으로 세울 그 계획이다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것까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거 네, 요거는 예전에 제가 포스팅하면서 좀 올려드렸던 건데 그때 당시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연달아서 뉴스가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텀이 약간씩은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LG그룹에서 어 그 전장 산업 분야를 되게 이제 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스마트폰 접었고요. 여러 가지를 좀 접고 이쪽으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첫 흑자 전환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씨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키워야지 하면서 전장 사업 부분의 임원을 대거 승진을 시켰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LG의 전장 광폭 행보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완성차는 안 만든다 손사래에도 애플카 협업설이 솔솔 나오는 이유가 있는데, 자, 굳이 완성차가 아니더라도 애플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만 하더라도 이미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LG에너지솔루션까지 협업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구성체 협의라는 뉴스도 보면은 다 여기가 네,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굳이 뭐 애플카 완성차 뭐 이거 아니더라도 이미 애플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LG에서 다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에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폭스콘도 왜 애플카 쪽으로 얘기가 나오냐면 애플에 공급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요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이제 뭐 잡느냐 전장 사업의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된다 했는데 결국 이제 쭉 보면은 큰 틀에서는 전장 사업 분야의 성장, 흑자 전환, 임원들의 승진, 그리고 LG와 애플의 공급 이력과 LC의 핵심 부품 능력 등을 기준으로 그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폭스콘 쪽으로는 폭스콘도 어차피 좀 하겠지만 최근에는 저기 사우디 쪽이랑 좀 연관이 계속 되면서 동시에 LG 쪽으로 이유스가 계속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폭스콘은 또 사우디 쪽이랑 나오는 게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라고 좀 얘기를 좀 드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결국에는 네, 요렇게 이제 종지부를 좀 찍는데 그 전에 약간 애플카가 이제 지연이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조금 휘청거리기도 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애플카를 하니 많이 예전에 처음에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 저는 LG만한 협력업체 찾기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가 요즘 어 상당히 이제 수출적으로 되게 좋잖아요. 이게 원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저기 방산 쪽으로 완전 난리가 났었죠. 원전도 이제 폴란드 쪽으로 시작을 땡겼고 티르키에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가나 쪽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전은 이렇게 된 배경 자체가 뭐냐면은 이거 번외로 이제 컨텐츠 쪽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보이고 있잖아요. 원전이랑 방산만으로 따지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K 원전, K 방산이 된 배경 자체가 일단은 기술력 대비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날짜에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급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급한데 미국이나 독일 쪽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은 가격도 비싼데 제 날짜에 못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게 시스템 돼가지고 빠른 일자에 이걸 배급을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그래서 K자가 붙은 거거든요. 애플 쪽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뭐 그 전에 이제 애플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보더라도 이제 중국 쪽으로 부품 공급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술력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애플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과 뭐 대만,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동시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고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에는 결국 LG가 있다. 네, 그렇게 좀 같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요렇게까지 네, 정리를 하고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올해 이제 마감이 되는 올해 이제 30일이죠. 30일은 이제 마감일 때문에 아마 휴장일 거예요. 휴장이 30일일 거예요. 네, 그럼 다음 주도 약간 좀 설렁설렁하는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끼리는 단단히 또 뭉쳐가지고 계속해서 시장 흐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